자, 여기 2번부터 오답 중심으로 2번부터 바로 보도록 해볼게요.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먼저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은 2번에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제를 골라라 라는 문제예요. 주제를 고르시오. 근데 1번 보면 표현상 특징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표현법을 물어보는 거고, 주로 그런 거고, 2번은 주제를 고르시오. 주제가 아니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특징이라도 골라보시오.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를 중심으로 고르면 되는데, 이 시의 주제가 뭐죠? 그렇죠. 타인에 대한 연민, 그리고 아픔, 이해 뭐 이런 거잖아.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2번에 3번이 연민, 공감 이런 부분이 제일 어울리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골랐던 4번을 보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일단 청자가 뭐야? 청자는 듣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이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청자가 드러나야 돼. 그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느냐? 청자를 부릅니다. 누구야, 슬기야, 철수야, 미미야 이런 식으로 불러야 돼요. 근데 우리 시에 있었습니까? 어때? 다시 한번 살펴볼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 기억은 그늘이고 2번 니은은 눈물이었어. 자, 그럼 보면은 일단 이 시에서 햇빛을 밝고 눈부시게 만든다. 여기 보면은 햇빛도 맑고 눈이 부시다. 이미 1번은 여기 적혀 있고, 그 다음에도 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무 그늘에 앉았으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지금 우리 표현을 하고 있잖아. 그 이것 때문에 또 2번도 맞아. 그래서 2번도 맞게 돼. 그래서 이제 실현과 고통도 맞고, 근데 생각을 해봐. 위대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특징이다 눈물이? 그러면은 위대하지 않으면 우리 울지도 못하니? 아니지. 그래서 4번이야. 오히려 여기서 이런 그늘과 그늘, 눈물 이런 것들은 어떠한 개념에 가깝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인 거고, 타인을 위한 마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4번에 A야. 방금 전에 D는 실현과 고통 이렇게 보면 된다고 봤잖아.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공감, 아픔 보면은 이제 1번으로 더 어울리겠지. 그래서 이 그늘은 포용력으로도 보기도 해. 자, 그 다음에 기억. 우리 여기 선생님이 어제 이제 문제에서 기억이 어딘지 알려줬었죠. 기억은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실 이 부분이 8번의 기억이었어.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한번 적어보자.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뭐였죠? 이중부정. 그래서 이중부정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면은 5번. 일단 5번 바로 보자. 아니었으면 뭐뭐였을 것이다 해가지고 5번이었어. 나머지 부분에는 이중부정은 없었고, 8번에 1번은 마라에서 부정 표현이 있기는 했었는데 하나가 더 없었어. 2번에는 없었고, 3번도 없었고, 4번도 없었고, 그래서 5번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왕궁의 이런 왕궁과 왕궁의 음탕함처럼 뭔가 내가 진짜로 비판해야 될 대상들을 비판하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고 되게 작은 것들에만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런 소시민적인 태도를 스스로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비판한다 라는 거 잘 기억해줬고, 이 시에 의지 있어 없어? 안 들렸어. 뭐라고? 그쵸. 의지 없어요. 미래지향적인 태도 있나요? 없어요. 미래지향적인 태도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15번 일단 바로 가볼게요. 1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 첫 번째, 자조적인 표현 등장하죠. 자조적이라고 하는 게 뭐야?
스스로를 좀 비판하는 그런 태도인 거잖아. 맞나요? 시 전체가 다 자기 자신을 조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행간 걸침이라고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행을 나누는 경우를 말을 해. 그럼 얘는 약간 별표일 수도 있어. 왜 별표야? 내가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별표 치고 넘어가. 3번. 과거의 경험을 제시해서 태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우리 화자의 태도 변했니? 어떻게 생각해? 안 들려 뭐라고? 맞아. 여기서 보면은 왜 안, 우리가 왜 안 변했다라고 판단을 하냐면은 아까 전에 말했지만 자기 자신을 비판을 하는데 그렇다 해서 의지적인 태도로 바뀌지도 않아. 응?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느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지. 응. 그러면 행간걸침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은 여러 부분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여기 부분에도 못하고 어느 부분에 있냐면은 여기, 여기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이라고 하는데 사실 찾아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 세 번과 네 번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찾아오는 이라는 단어랑 연결이 되죠. 세 번씩 네 번씩이 찾아오는 야경꾼들의 횟수를 설명하는 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행간걸침이야. 그리고 더 잘 드러나는 게 어디냐면은 음, 절정위에 서 있지 않고 여기야. 원래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원래는 않고가 있지 옆에 붙어 있어야지 어울려. 않았다 이렇게. 근데 끊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응? 적었나요? 응. 자, 그러면 넘어가서 16번 보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너가 소리내서 한번 좀 읽어주세요. 응? 응?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신의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낸다라고 하고 있지. 그래서 비속어까지 동원하는 시어구사라고 나오고 있죠. 그쵸? 비속어가 일단 뭐야? 응? 응, 그치. 그 여기서 일단 욕이 어딨어? 응, 그치. 우리 비속어는 일단 2번에 눈에 딱 띈다. 그쵸? 그리고 벌이 피도 안 마른 놈이 할 때 이런 애놈 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어울려. 그쵸? 그리고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모습이야.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건 어떤 느낌인 걸까? 작은 일을 하는 것. 그쵸? 그리고 뭐 큰 사건을 피하는 것. 현실에 순응하는 것.
이런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50원짜리라고 하는 거나 거즈 접고 있는 일은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일에 해당하는데 5번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어. 여기는 그냥 스스로를 반성하는 구절이었기 때문이야. 여기까지 천천히 적어볼게요. 가장 타당한 것은 19번. 다음은 이 글에 대한 반응이다. 일단 본인이 2번을 골랐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2번을 고른 거야? 아, 혹시 사자성어 때문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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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좋아, 좋아. 애지중지는 아니까. 네, 애지중지 키운다. 있죠, 있죠. 그래서 그 애지중지가 안 어울려서 5번이었고, 5번은 아니었고 또, 이신전심도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몰라서. 응, 비슷하게 바라보는 거? 응? 좋아요. 비슷하게 바라보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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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보이는 걸로 찍은 것 같아. 좋아, 좋아. 선생님이랑 좀 더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사자성어를 내가 만약에 모르더라도 방금 전처럼 그냥 어떻게든 본문 내용으로 고르는 건 너무 잘했어. 그러면은 이 글의 주제를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이 슬견설, 개와 이에 관한 견해라고 배우지만 선생님이 원래 한자 제목은 슬견설이라고 말을 했을 거야. 이 작품의 주제가 뭘까? 응, 응, 응. 잘했어. 모든 동물은 생명은 소중하다잖아, 그치? 응. 그러면은 이것만 봤을 때 딱 눈에 보이는 답은 뭘까? 그럼 1번이야. 왜냐면은 50보 100보라는 게 뭐냐면은 비슷하다라는 거야. 비슷하다. 50보 가나? 50걸음 걸어가나? 100걸음 걸어가나? 똑같다. 이런 거죠. 근데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선생님은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라 생각해. 왜냐면 우리가 이제 문학을 내년에 배우게 되잖아.
이때 정말 많이 배워.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거는 삶의 덧없음. 그래서 허무한 거야. 그래서 인생무상은 허무함.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니까 허무함. 근데 허무한 건 아니죠. 동가홍상이라고 하는 건 모르더라도 걔의 죽음이 더 불쌍이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비슷하게 바라본다. 아까 말한 것처럼 비슷하게 아니었죠. 여기서는 손과 뇌가 정반합의 관계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아니었고, 그리고 애지중지하던 걔도 아니었기 때문에 답이 1번이었습니다. 1번 이해되나요? 응? 천천히 적고 다 되었나? 페이지 넘어가서 22번부터 갑시다. 자, 22번은 좀 어려워. 그래도 선생님이랑 해보자. 일단 구개음화 현상이라고 하는 게 1번, 2번, 3번, 4번 다 나오고 있죠. 그쵸? 그럼 구개음화가 뭔지 내가 먼저 떠올려야지. 그치? 구개음화는 가장 내가 단순하게 기억하는 거는 디귿하고 디귿이랑 티귿이 이 모음을 만나면, 그러니까 이를 만나면은 지, 치 이렇게 바뀐다. 이게 가장 기본적 개념인 거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억을 해보면 받침, 디귿, 티귿이 형식, 형태, 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 소로 를 만나면 지읒, 치읒으로 변한다.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한 규정이야. 근데 뭐로 내가 기억을 하던 간에 결국에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읒과 치읒으로 변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네. 그치? 응. 근데 여기 문제를 1번부터 할 테니까 잠깐만 봐봐. 너 이 단어를 한번 읽어봐. 기억 단어를 소리내서 지금 읽어봐. 그 뒤에 조사까지 연결해서 읽어봐. 잘했어. 너가 지금 발음한 거 그대로 선생님 쓰면은 팥잎은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어. 여기까지 이해돼? 팥잎은이라고 하는 이 글자 안에 지읒이나 치읒 있어? 그래. 그럼 없어. 그래서 답이 1번이야. 내가 국의 음악 규정을 내가 생각해보고 팥잎은 발음해봤더니 지읒이랑 치읒은 없는데? 라고 판단하면 답 1번으로 가야지. 국의 음악 현상이 없었으니까. 그럼 팥잎은 이거 규정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1번 팥잎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먼저 다 받침이 바뀌어야 되겠죠. 규칙에 의해서 팥이 디귿으로 바뀌어야 돼. 팥잎 이렇게 팥잎. 그리고 이때 동시에 연음도 일어나야 돼. 연음은 엿자리로 이사 가는 거죠. 그래서 팥잎은 여기까지 온 거야. 디귿 받침의 팥잎은. 근데 니은 첨가도 같이 일어나야 되거든. 니은 첨가는 언제 일어나? 앞 글자에 받침이 있고 뒤가 이야 요로 시작할 때 일어나는 애야. 그러니까 팥잎은 이렇게 되는 거지. 글씨 좀 작을까봐 확대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1번은 이런 식으로 적어서 팥잎은이 되어야 해. 근데 다른 글자들은 다 구개음아. 다른 단어들은 어떤지 한번 보면은 니은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거든요. 햇볕이 이거거든. 그러면은 티귿 다음에 이가 오고 이가 뜻이 없는 형식 형태소니까 햇볕이 이렇게 되는 거지. 적었나요? 응?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23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의문 변동이 반영된 단어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하지.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마지막에 보면 니은이 삽입되는 현상이니까 니은 첨가를 골라라 라고 했었던 거야. 응. 니은 첨가. 근데 선생님 방금 말했지. 여기에서 바로 위에서 우리 니은 첨가 규정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했잖아. 앞글자에 받침이 있고 이하 여유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쵸? 근데 얘가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발음을 해봐야 되는데 1번부터 2번부터 해볼게. 2번부터 색연필은 먼저 니은 첨가가 일어나서 색연필이 되고 그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나서 색연필이 되는 단어야. 식용유도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나서 식용유가 돼야 돼. 여기는 연음이 일어나. 식용은 불려우도 불려우도 보면은 니은 첨가가 일어나서 먼저 불여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음화가 일어나서 불려우 이렇게 돼요. 수학 여행도 보면 수학 먼저 니은 첨가가 일어나서 수학 여행 이렇게 되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비음화로 인해서 수학여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안약을 너가 외워줘야 돼. 안약은 니은 첨가가 없이 연음만 일어나. 그래서 안약을 따로 외워주면 제일 좋다.
응, 다 적었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